AI가 전기가 아니라 물로 움직인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AI 붐의 심장부의 동력을 공급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고갈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자원을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2년 안에 물이 금보다 비싸질 수 있을까?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 하나만 짚고 갈게요. 한국은 물 부족 국가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유엔이 공식 지정한 게 아니라 과거 한 문관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닥친 전 지구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구의 물 궤자가 파산했습니다. 이건 그냥 물 좀 아껴 쓰자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바로 비가역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유엔이 지구에 내린 공식 진단서예요. 위기 경보 수준이 아니라 이미 물 파산 시대에 진입했다는 공식 선언인 거죠.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돈 주고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파괴된 물 생태계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예전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망가지면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1900년대 초반에 7천억 세제곱미터 정도였던 전 세계 담수 사용량이요. 지금은 4조 세제곱미터를 훌쩍 넘었어요. 불과 100여 년 만에 거의 6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분쟁입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물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무려 20배나 늘었습니다. 과거에 블랙골드라고 불리는 석유를 차지하려고 싸웠다면 이제는 블루골드, 즉 물을 둘러싼 전쟁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죠. 저는 이걸 물 먹는 하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지금 가장 핫한 기술 트렌드랑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에 답하는 서버를 시키는 데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AI 데이터 센터 딱 하나가 인구 5만 명이 사는 소도시 하나가 하루 종일 쓰는 물을 그냥 통째로 다 마셔버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요,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데 필요한 물 수요가 앞으로 무려 870%나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쓰는 양이랑 미래에 쓸 양의 차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AI 혁명의 발목을 잡는 건 전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반도체가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물 공급이 없으면 반도체 생산부터 데이터 처리까지 AI 인프라 전체가 그냥 멈춰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골드러시, 수처리 산업입니다. 해법은 금을 직접 캐는 게 아니죠. 바로 금을 캘 때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해요. 물 자체를 사재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바로 그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월스트리트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물을 다음 세기의 석유라고까지 불렀고요. 심지어 나스닥에는 물 가격을 따라가는 선물 지수까지 상장됐어요. 물이 더 이상 그냥 자원이 아니라 핵심적인 금융 자산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타고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역시 ETF, 상장지수 펀드죠. 이 분야의 핵심 기업들을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들입니다. PHO처럼 미국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 CGW처럼 전 세계 물 관련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개별 기업을 보자면 자일럼 같은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의 전형이에요. 펌프부터 필터, 스마트 계량기, 소프트웨어까지 말 그대로 물순환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아메리칸 워터웍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 기업이라기보다는 실제 수도관이나 정수시설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소유하고 운영해요. 그래서 훨씬 안정적인 일종의 유틸리티형 투자처로 꼽히죠. 국내 투자자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일럼이나 아메리칸 워터웍스 같은 글로벌 리더 기업들을 한 번에 담은 국내 ETF가 있거든요. 껍데기만 한국에 상장됐을 뿐 알맹이는 글로벌 핵심 기업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투자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AI 붐이 어마어마한 물 수요를 만들어낸다. 둘째, 근데 기존의 물 인프라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셋째, 그래서 물 처리, 재사용 기술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진다. 넷째, 바로 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딱 떨어지는 논리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유엔은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이면 전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40%나 넘어설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미래가 치러야 할 이 엄청난 목마름의 대가를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